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연휴가 되면 이제 차를 끌고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여행에 이번에 90% 이상이 다 차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운전하는 차입니다. 근데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돈 낭비가 생각보다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뭐 누구나 다 차를 타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했던 얘기들 뭐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기름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또 고등학교 때 가스스테이션에 일하면서 사장님한테 들었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런 정보들이 미신처럼 돼버린 정보들이 있었고요. 그때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됐던 정보가 있고 어떤 정보들은 그때는 맞았는데 또 지금은 또 틀려진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 다닐 때 기름값 절약하는 거 이거만 해도 꽤 크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미신 이걸 갖다가 설명드리면서 자동차를 갖다가 좀 더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이 기름 갖다가 줄이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 기름값을 절약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차가 기름을 태우면 돈이 삽니다. 엔진이 큰 차는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옛날에는 자동차를 시동 걸고 항상 예열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10분간 예열을 해놓고 이렇게 차를 타야지 차가 괜찮고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게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 틀린 말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80년대 자동차는 캐브레터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었어요. 캐브레터 자동차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다 퓨얼 인젝션 방식이죠. 캐브레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열을 해야지 사실상 이 기름이 원활하게 타기 시작합니다. 이게 따뜻해져야지 기름이 분사가 잘 돼요. 그래야지 기름 연소도 잘 되고 자동차도 락킹이 안 생기고 자동차 엔진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엔 퓨얼 인젝션이기 때문에 시동 걸고 한 2, 30초만 있다가 그렇다고 뭐 시동 걸자마자 우웅 하고 나가면 차에 안 좋겠죠. 시동 걸고 한 2, 30초 있다가 이렇게 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름값도 안 든다고 합니다. 10분 동안 워밍업 한다고 거기서 기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0분은 워밍업을 하나 혹은 뭐 안 하나 별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좀 극도로 추운 곳, 진짜 알래스카 같이 겨울에 추운 곳, 이런 곳은 예열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 마모가 좀 심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예외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옛날처럼 자동차 시동 켜고 뭐 한 몇 분 기다렸다가 운전하는 게 좋다. 그거는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실. 주유소에 가면 우리가 그냥 일반 기름이 있고요. 또 중간 단계가 있고 또 고급 수프림 슈퍼 언레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귤러 언레드 그다음에 뭐 보편적으로 요즘엔 숫자로 얘기하죠. 뭐 89,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92, 87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LA 같은 경우는 87, 그다음에 89, 9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이게 또 주마다 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는 슈퍼를 집어넣어봤자 90인 경우도 있어요. 이 숫자는 뭘까요? 옥테인이라고 합니다. 옥테인. 한국에서 옥탄가라고 하죠. 자, 옥테인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슈퍼를 집어넣으면 연비가 좋아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미신입니다. 슈퍼를 집어넣는다고 차가 연비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옥탄가는 압축되기 전에 염료가 점화되는 걸 막는 저항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은 걸수록 더 잘 탄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자동차 기름 집어넣는데 주유구나 혹은 자동차 매뉴얼을 보면 적혀 있어요. 어떤 차는 언레드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 차가 있고요. 어떤 차는 슈퍼란 말보다는 프리미엄 가솔린 집어넣으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급 차일수록 프리미엄 가솔린을 집어넣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벤츠, BMW 이런 차들은 아예 주유구에 프리미엄 가솔린을 집어넣으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닌 이상 제가 먼지번에 갖고 있던 수바루는 언레드, 그냥 언레드, 요거 집어넣으라고 적혀 있는데, 레귤러 기름을 집어넣는다고 전혀 문제가 생기잖아요. 슈퍼 집어넣는다고 차가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언레드 온이라고 적혀 있는 차에다가 슈퍼를 집어넣는다고 차가 더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더 나아지겠지라는 거는 미신입니다. 그냥 오일 체인지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기름 좋은 거 집어넣을 돈, 그 돈 아껴서 오일 체인지 종종 해주시는 게 차 상태 관리에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이제 고급차들 프리미엄 가스를 집어넣으라는데 언레드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진짜 고급차 타고 하시는데 아니 왜 슈퍼 안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레귤러 집어넣어도 잘만 굴러가 이 차 좋아서 근데 이것도 바보짓 하는 겁니다. 뭐 그분 얘기로는 어차피
뭐 아유 이 차 뭐 리스고 뭐 돌려줄 거고 게다가 이 차 뭐 좋은 차니까 그냥 기름 집어넣어도 잘만 나가던데 예,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는 이제 좀 성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슈퍼를 집어넣었을 때 파워가 더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차들은 최첨단이라서 안에 있는 기름의 옥테인 양이 낮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 출력을 일부러 낮춘답니다. 비싼 돈 주고 좋은 차 샀어요. 차가 잘 나가기 위해서 좋은 차 산 건데 잘 나가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놓고 나쁜 기름은 아니죠. 언레드가 나쁜 기름 아니고 보통 휘발유를 집어넣는 바람에 여러분의 차가 그 값의 성능을 못한다. 그러면 요거는 솔직히 예, 진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엉뚱하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차에다가 레귤러 기름 집어넣는 거, 프리미엄 가솔린 집어넣으라고 적혔으면 프리미엄 가솔린 집어넣는 게 그 차의 성능을 갖다가 다 끌어내는 예, 이런 거고요. 그냥 언레드 예, 이렇게 적혀 있는 그 기름에다가 그냥 좋은 기름을 집어넣는다. 예, 그렇다고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신 때문에 연간 미국인들이 2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신은 뭐냐? 아, 언레드 적혀 있지만 슈퍼 언레드 집어넣으면 차가 더 좋아지고 차도 더 오래 갈 거야라는 믿음은 사실상 그냥 미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회전,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뭐 파킹에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잠깐 이제 신호등에 서 있을 때 공회전이 돌고 있죠. 근데 공회전 때 시동을 껐다 켜는 것보다 이제 기름이 적게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주 껐다 켰다. 그러니까 시동을 킬 때 기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근데 이것도 옛날에 80년대 캐브레터 방식 자동차 시절 얘기입니다. 예, 그 당시엔 처음에 기름을 갖다 분사를 시켰어요. 안에 구조가 기름을 펌프로 빨아서 분사를 시키니까 처음에 이제 엔진에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분사를 시키는 방향이니까 시동을 걸 때마다 기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요즘에 일렉트로닉 퓨얼 인젝션 같은 경우는 뭐 연료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예, 시동 거는데 아주 적은 예, 분사 연료만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공회전을 갖다 여러분이 10분 동안 한다. 그러면 솔직히 기름값만 낭비되는 거죠. 근데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예, 에어컨 때문에 공회전을 시켜놓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같은 데 보면 겨울에도 너무 추우니까 잠깐 사람 기다리는 동안 또 공회전을 시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잠깐 여러분이 누굴 기다린다. 그럼 시동을 꺼놓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괜히 이거 뭐 그냥 금방 한 2, 3분 있다가 나올 텐데 시동 껐다가 도로 시동 키면 아 시동 킬 때마다 기름 많이 잡아먹어. 이런 얘기 80년대에 되게 많았어요. 그게 또 그때는 맞았습니다. 카브레터 방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렉트로닉 퓨얼 인젝션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은 끄는 게 좋고 요즘 자동차 보면 오토 스탑이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신호등 앞에 있으면 시동이 꺼졌다가 도로 시동이 또 밟으면 엑셀레이터 밟으면 켜지고 예,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요. 이 기능만 보셔도 딱 나와요. 예, 이 기능이 기름을 더 잡아먹으면 이런 기능을 안 만들어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엔 이런 기술이 없었지. 요즘에는 기름을 되게 조금 갖고 도로 시동을 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동 켜놓고 신호등 앞에서 30초 기다리는 동안 기름 쓰는 것보다 그냥 시동 꺼버리고 있다가 떠날 때 딱 시동 켜주는 게 더 이득이란 거죠. 물론 이 장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장치가 있는 차를 타고 진짜 거슬렸어요. 그냥 자동차 엔진이 푹 꺼져갖고 뭐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아갖고 되게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예, 그냥 잊고 삽니다. 오히려 그냥 정차인 동안에 차가 조용하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보면 요즘에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웬만한 차들은 다 오로 스탑, 요즘에 신형 차들은 다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껐다 켰다 하더라도 별로 기름을 안 잡아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1, 2분 주차한 동안 아이고 괜히 껐다 켰다 하면 기름 더 잡아먹어. 그러니까 끄지 말아야지. 이게 오히려 기름 낭비를 더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오로 스탑 요걸로 갖고 한 일주일 동안 기름 갖다가 한번 풀탱크 채우고 얼마를 이득 보나 계산해 봤더니 한 0.8갤런 정도? 예, 어떤 때는 한 1갤런 정도 세이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불 정도 세이브 되는 거죠. 한 달에 4번 집어넣으면 12불, 10불 정도 세이브 되는 거고 1년이면 120불이 세이브 되는 거고 10년이면 1200불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주유소 가면 무슨 첨가제가 있죠. TV에 광고도 많이 합니다. 예, 자동차에다가 뭐 이거 하나 털어놓고 기름 집어넣으면 뭐 자동차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근데 이거는 뭐 다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구라고 합니다. 그냥 기분만 좋아진다.
요즘에 이제 휘발유 보면 휘발유에 첨가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깨끗하게 하는 첨가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오래된 차들 거기서 막 기름 같은 게 막 덕지덕지 묻어 있고 뭐 이런 거에서 퇴적물 같은 거, 기름때 같은 거, 기름 찌꺼기 같은 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거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에 쓰는 돈보다 손해 보는 게 더 많다. 예, 솔직히 차에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 않다. 특히 새 차는 이렇게 첨가제를 집어넣는 게 뭐 굳이 영향을 줄 게 하도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한데 돈 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창문을 내리는 게 좋냐, 올리는 게 좋냐, 이게 찬반 논란이 많죠. 요즘에 자동차들이 모양이 쫙쫙 잘 빠져나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예,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는데 자동차 유리창을 내리고 다니면 에어컨 키고 다니는 것보다 기름을 더 먹는다. 예, 공기 저항이 있어서 더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창문을 열어놓고 달리잖아요. 예, 그러면 공기 저항이 많이 생겨서 자동차 기름을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럴 바에 창문 닫아놓고 에어컨 키는 게 훨씬 더 기름을 적게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로컬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사실상 이게 또 다릅니다. 예,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게 오히려 공기 저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고속으로 안 다니기 때문에 에어컨 키는 게 기름값이 더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60마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속도로에 올라간다. 그러면 창문 닫고 에어컨 키는 게 낫고 나는 에어컨 공기가 답답해 죽겠어. 답답하고 그냥 야외로 나가니까 그냥 공기도 좋고 자연의 숲을 냄새도 맡고 싶고 창문 열어놓고 다니고 싶은데 이것도 창문 열으면 또 기름값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공기 저항? 예. 그냥 드라이브 60마일 밑으로 그냥 술렁술렁 드라이브 하시잖아요. 예, 그럼 창문 열어놓은 게 훨씬 더 기름이 또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뭐 창문을 내려도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창문을 올리시고 에어컨을 켜고 다니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미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한테 풀 탱크를 채우고 다니는 게 더 좋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얘기가 다른데 풀탱크 꽉꽉 눌러서 차오야지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풀탱크를 채우고 다녀야지 안에 이제 자동차 출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미국에 사니까 각자 자동차에 대한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풀탱크를 채우면 편하긴 편하죠. 예, 저도 웬만하면 가면 풀탱크 채웁니다. 왜 주유소 자주 가기 귀찮으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기름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기름 자동차에 한 17갤런, 20갤런 이렇게 들어가면 물 채워놓은 거 있죠. 요 5갤런짜리. 예, 그거 4개 싣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5갤런짜리 물 생수 사와보신 적 있죠? 요만한 통. 5갤런짜리 갖다 차 4에다가 4개를 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트렁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풀탱크를 채우면. 자, 그거 무게가 또 만만치 않아요. 예, 그 무게가 사람 한두 명 또 태우는 무게만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 꽉 채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죠? 차가 무거우니까 연비가 오히려 안 나옵니다. 그래서 풀탱크 꽉 채웠을 때 오히려 연비가 더 안 나온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믿는 게 기름을 꽉꽉 채워야지 이제 안에 기름이 증발되고 날아가는 기름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차들에는 EVAP 시스템이라고 증발되는 가스, 예, 이걸 돌려서 도로 순환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기름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탱크가 비었던 차든 간에 증발되는 연료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갤런짜리 아까 5갤런짜리 물통 4개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120파운드예요. 120파운드면 웬만한 성인 여성보다 무겁죠. 항상 풀탱크로 채우고 다닌다? 그러면 한 명 더 태우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연비에 약간 손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있어요. 아주 더운 지역에서 여름에 기름을 집어넣을 때 낮에 집어넣는 거하고 저녁 때 서늘할 때 집어넣는 거하고 기름 양이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피가 달라져서 그래요. 물도 열을 받으면 팽창이 되죠. 근데 기름 같은 건 더 팽창이 되죠. 그다음에 휘발되는 것도 있죠. 미미한 차이지만 그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에 펌프도 현대로 잘 돼 있어갖고 제대로 다 측정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흔히들 이제 뭐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넣는 게 기름이 조금 더 들어간다. 근데 드라마틱한 체인지는 없다고 하고요.
뭐 더운 낮에 기름 집어넣는 것보다 뭐 저녁 때 서늘할 때 기름 집어넣는 게 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부러 웬만하면 저녁 때 기름 집어넣는 걸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매뉴얼, 옛날에는 이제 스틱 쉬프트, 미국에서는 스틱 쉬프트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기아, 기아 집어넣는 자동차라고 얘기하는데 매뉴얼이 요즘에 이제 다 오토매틱 자동차가 뭐 거의입니다. 근데 지금도 매뉴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뉴얼이 자동 변속기보다 기름을 적게 먹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이 자동 변속기가 매뉴얼이 4단짜리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오토매틱은 3단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뭐 5단 자동차 좀 좋은 자동차 옛날에 5단이었죠. 그러면 오토매틱은 4단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기아를 못 바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아를 이제 트랜스미션만 만드는 이제 자동차가 있었고 심지어 요즘에 좀 좋은 차들은 8단 기아, 오토매틱인데 8단, 9단, 이런 거 있습니다. 8단, 9단은 사람이 8단, 9단을 그렇게 섬세하게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오토매틱이 오히려 더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8단, 9단이 있는 자동차들은 오토매틱이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굳이 매뉴얼을 갖다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단, 뭐 5단, 6단 자동차도 있었죠. 7단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매뉴얼. 옛날에 좋은 스포츠카는 그런 거 있는데 요즘에는 7단이 있어도 9단 매뉴얼은 못 봤어요. 일반 승용차에서. 요즘에 좋은 스포츠카는 9단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차들 좀 좋은 것들도 요즘에 뭐 7단, 8단 기본적으로 5단 나오는 자동차는 뭐 저렴한 자동차도 다 5단 나오고 요즘엔 또 트랜스미션만 전문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다른 회사들도 다 거기 거를 사서 쓰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이 되게 평준화가 됐어요. 기술력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 매뉴얼, 스틱 시프트가 오토매틱보다 연비가 좋다. 그것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는 습관에 따라서 자동차 기름값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부드럽게 운전하는 거예요. 천천히 출발하고 브레이크 미리부터 천천히 감속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자동차 속력 주는 걸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쇠를 갖다가 갑자기 확 출발시키려면 기름값도 기름값이죠. 자동차도 안 좋아요. 자동차 모든 부위에 막 무리가 와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관절이 안 좋은데 갑자기 달리기 한다고 처음부터 팍 세게 뛰면 어떻게 되죠? 관절 나가죠. 자동차 잔고장의 원인도 그냥 급발진, 급브레이크. 그 무거운 쇳덩어리 몇 톤짜리 갖다가 그냥 확 세우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몇 톤짜리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몇 초 안에 그냥 확 속력을 올리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기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으면 여러분 두 개를 손해봅니다. 브레이크 가는 시기도 빨리 오고요. 그다음에 기름도 많이 낭비되죠. 왜 속력 냈다가 그 많은 에너지를 갖다 쓰지도 않고 그냥 다 줄여버리는 거니까 웨이스팅 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스타트하고 천천히 브레이크 잡는 거. 브레이크 잡는 것도 저는 그래요. 앞에 차랑 해갖고 앞에 차가 좀 속력이 준다 그러면 저는 브레이크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엑셀레이터를 뗍니다. 그러면 감속이 천천히 되겠죠. 근데 앞에 차랑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때 브레이크를 잡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고 특히 프리웨이, 미국에서 이제 고속도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나가는 쪽이 이렇게 가다가 보편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안 잡아요. 그냥 저 먼 발치에서 내릴 때 된다. 그러면 엑셀레이터 떼고 그냥 이렇게 오르막길 가는 거. 그걸 잘 이용하면 알아서 엑셀레이터 추가를 안 받고 그러니까 미리 떼니까 기름 안 잡아먹죠. 미리 떼놓고 기다립니다. 그럼 속력이 적당히 줄어요. 그것도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고장 안 나고요. 기름값 적게 먹고 일석이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동차 타이어 압력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동차 타이어 압력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라 하더라도 자동차 빵꾸 나면 못 다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빵꾸 나도 다닐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자, 자동차는 결국은 타이어가 마지막 출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자동차 문을 열잖아요. 운전석 문을 열면 이 옆에 쇠가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자동차 타이어 압력을 얼마큼 집어넣냐 여기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PSI라는 걸 갖다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하고 1인치당 눌리는 무게 파운드로 계산하는 거. 이게 PSI입니다.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PSI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주유소 일할 때는 주유소 사장님이 그랬어요. 자동차 바퀴 압력은 다 30이야. 무조건 32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나오던 자동차 거의 다 32였습니다. 그래서 32가 그냥
머릿속에 박혔어요. 근데 요즘 자동차는 다 제각각입니다. 32인 차도 있고요. 요즘에 좀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타이어가 좀 얇은 거 있죠. 림이 커지고 좀 얇은 자동차. 네, 그런 것들은 바람을 많이 집어냅니다. 44, 46, 48 이렇게 집어내는 경우도 있고 앞에 타이어랑 뒤에 타이어랑 압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차는 32, 뒤에 차는 뭐 뒤에 타이어는 38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적혀 있어요. 좌우가 다른 경우는 없죠. 예, 그렇지만 앞에 프론트 타이어는 34, 뭐 리어 타이어는 40.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기가 한 번 집어넣으면 끝 아니야? 예, 아니에요.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에 겨울 들어서 추워졌죠. 예, 당연히 그전에는 40이 맞았는데 지금 재보면 32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우니까 팽창됐던 공기가 줄어들어서 그 안에 압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압력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첫 번째, 타이어가 땅에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타이어가 많이 달아요. 타이어 비싸죠. 타이어 많이 달고 그 다음에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엔진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죠? 예, 기름 값을 더 먹게 됩니다. 연비가 안 좋아져요. 예, 연비가 안 좋아지고 또 문제가 뭘까요? 예, 어디 찢어지거나 노면에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빵꾸 날 가능성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진짜 바람이 없으면 타이어 양 옆이 눌려갖고 거기가 닳아갖고 그냥 타이어가 프리웨이, 예, 고속도로에서 다니다가 그냥 타이어가 통째로 찢어지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 압의 타이어 압력을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바람 집어넣는 데가 뭐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매번 가기 귀찮잖아요. 예, 가기 귀찮고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만한 이제 미니 펌프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미니 펌프를 하나 바꿨는데 요만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야. 그래서 제가 링크는 올려드릴게요. 그 가격이 뭐 20몇 불밖에 안 해요. 야,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자동차 안에도 쏙 들어가고 트렁크에다 항상 넣고 다닙니다. 이걸 왜 넣고 다니냐? 실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실빵꾸가 났는데 그걸 갖다 스페어 타이어 갈고 또 빵꾸 때우러 가고 스페어 타이어 가는 거 힘들잖아요. 실빵꾸예요. 이게 천천히 빠져. 근데 바람이 다 빠졌어. 그러면 바람 넣으세요. 바람 넣고 바로 금방 쑥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바람 집어넣고 몇 마일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근처에 몇 마일 되는데 타이어 샵 같은데 갈 때까지 타이어 안 바꾸고 갔대요. 저도 먼지판 수바루가 그런 적이 있어요. 빵꾸가 났네. 아침에 나서 보니까 이게 푹 꺼져 있어요. 근데 어저께 내릴 때마다 꺼져 있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실빵꾸인 거야. 그러니까 훅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펌프 갖고 바람을 꽉 채웠죠. 꽉 채우고 주변에 한 3마일 떨어진데 타이어 샵인 데까지 갔는데 가서도 멀쩡합니다. 예, 그냥 바람이 다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 있으면 이머전시 때 좋고요. 매번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바람 집어넣으라고 고생할 필요 없고 또 대도시는 또 바람 집어넣는 것도 돈 받잖아요. 예, 물론 뭐 시골 같은 데 안 받지만 대도시는 또 돈 받으니까 그 돈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하나 사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런 기계들은 처음에 딱 세팅을 할 수 있어요. 34ps면 34까지 눌러놓고 바람 집어넣고 스위치 웅 하면 34가 되면 딱딱 하고 끊깁니다. 34를 정확히 넣어줘요. 그 다음에 또 34 넣고 뒤에는 40이다. 40 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수치 있죠. 34, 40 혹은 42 뭐 이 수치는 타이어가 그냥 차가웠을 때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행을 하다가 바람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40 적혀 있으면 몇을 더 집어넣어줘야 돼요. 한 44 이 정도 넣어줘야 돼요. 터지는 거 아니야? 안 터져요. 예, 그걸로. 왜냐하면 그게 차가워질 때는 지금 40이다. 차가워지면 3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라지에서 아침에 차 운행 안 했을 때 서늘한 곳에서 바람을 집어넣는 게 좋고 또 길에 스트리트 파킹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경험인데 한쪽이 햇빛이 닿아요. 한쪽은 안 닿아요. 햇빛 단 쪽은 햇빛이 또 타이어가 새까마니까 안에 온도가 더 올라갔겠죠. 예, 그래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예, 그때는 분명히 오른쪽 34, 왼쪽 34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뭐 오른쪽, 왼쪽 햇빛 단 쪽 있죠. 예, 거기가 더 한 2 정도 줄었어요. 왜 그럴까? 햇빛을 받아서 이쪽은 타이어가 따뜻한데 반대쪽은 차가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라지 같은데 혹은 뭐 저녁 때 예, 시원할 때 예, 타이어가 완전히 다 식고 정상 온도일 때 그때는 그 수치만큼만 넣으면 돼요. 33, 34 딱 넣고 뭐 40이면 40 넣어야 되는데 낮이다. 혹은 달리다가 바람을 내야 된다. 아까처럼 실빵꾸가 있다. 달리다 보니까 실빵꾸 있는 거 알았다. 타이어는 이미 후끈후끈한 상태다.
옆에 가이드가 36을 집어넣어라. 그럼 40 집어넣으면 되고 40을 집어넣어라. 44 정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동차 관리를 많이 해야죠. 예. 첨가제 집어넣는 것보다 좋은 게 뭐라고 했죠? 예. 슈퍼언레드 집어넣는 것보다 좋은 게 뭐라고 했죠? 오일 체인지 잘하는 겁니다. 예, 오일 체인지를 꼬박꼬박 하는 게 자동차 성능 수명에는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오일 체인지 잘하면 연비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에어 필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에어컨용 에어 필터가 있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 필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에어컨용 에어 필터가 나쁘면 그냥 여러분의 이제 공기만 나쁜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기, 그거 흡입하는데 퓨얼 인젝터 앞에 있는 에어 필터가 나쁘면 공기 호흡이 나빴고 연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자동차가 기름을 많이 집어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스파크 플러그 같은 거, 예, 안에 이런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매뉴얼대로 뭐 12,000마일마다 갈아라. 그러면 또 갈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특히 여성분들. 이상하게 자동차는 남성분들이 더 깔끔하게 타요. 집은 여성분들이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자동차는 남성분들이 깔끔하게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자동차 안에다 뭐 집어넣은 거 잘 안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맨날 와이프가 뭐 트렁크 집어넣은 거 빼려고 고생합니다. 왜냐면 저는 덜구덕덜구덕이 싫어요. 뭐 한다고 차 그냥 코너 돌 때마다 뭐 우당탕탕탕 뭐 이런 게 싫어요. 차 트렁크 안에 뭐 신발에 부추에 뭐 장보고 놔둔 거에다가 골프채에다가 별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조그만 거는 그나마 무게가 별로 상관없는데 그냥 골프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골프채 맨날 넣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예. 혹은 뭐 짐 같은 거 맨날 넣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예. 이거 은근슬쩍 계속 기름 잡아먹는 겁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름을 잡아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를 비우는 거,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캠핑 갔다 와서 캠핑 도구 내리는 것도 귀찮다. 어차피 나 다음 주에 또 갈 텐데 또 일주일 동안 싣고 다니면 그만큼 또 기름 낭비하는 겁니다. 골프, 나 또 일주일 있다 또 갈 텐데 뭐 내일 가는 거 아닌 이상은 골프채 꺼내 놓으세요. 100파운드마다 연비가 되게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SUV 위에다가 루프렉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사실상 기름을 많이 잡아먹어요. 요즘 날렵하게 나오죠. 날렵하게 나와도 없는 것보단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행을 간다든가 혹은 캠핑을 간다든가 그래서 위에 루프렉이 있는 경우에 루프렉 위에다가 이런 거 같은 거 하나 박스 같은 걸 달죠. 그걸 갖다가 안 쓸 때는 떼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쓸데없이 운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두 가지가 좋습니다. 사고 위험이 적어요. 운전을 안 하면 할수록 사고 날 가능성은 적겠죠. 그리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나간 김에 샌드위치 사러 간 김에 마켓 좀 들렸다가 이렇게 오자. 아니면 한국마켓 들렸다가 옆에 코스코 들렸다가 오다가 주유를 하고 오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난다고 기름 넣으러 코스코 가자. 한국마켓에 라면 사러 가야지. 코스코에서 고기 사러 가야 되겠다. 따로따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름값 많이 드는 거 당연하죠. 3번 가니까.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날 확률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운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동차에 대한 미신,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은 거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장거리로 차를 운전하고 계실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름 아끼는 방법, 그다음에 잘못된 미신, 뭐 이렇게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타이어 관리, 오일 체인지, 그다음에 뭐 에어 필터 가는 것도 에어 필터도 본인이 사서 갈 수 있어요. 아마존 사갖고 별로 힘들진 않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같은 거는 여러분이 가려면 좀 툴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동차야.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그래서 타이어 공기 압력하는 거 펌프. 요거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배 아파요. 제가 이거보다 몇 불 더 줬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또 세일하니까 이번 기회에 타이어 프레셔 펌프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타이어 프레셔 재는 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 몇 들어간지 딱 나오니까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인 뭐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시죠? 자동차가 항상 있는데 자동차에서 돈 절약하는 게 은근히 무섭습니다. 한번
기름집 원할 때마다 3불 줄이면 한 달에 4번이면 12불, 1년이면 140불을 줄인 거고 10년이면 1,400불 줄이는 겁니다.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차가 뭐 한 서너 대 있다. 그러면 5, 6천 불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곧 절약으로 다가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 자동차 운전을 잘하셔야지 자동차 고장 나면 그거 돈 깨지는 건 더 커요. 예, 그러니까 급 브레이크, 예, 급제동, 뭐 급 스타트, 예, 이런 같은 거 절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